안녕하세요. 위런트쉐어의 에밀리입니다. 오늘은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간단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형태소란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하나의 형태소를 쪼개면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라는 하나의 형태소를 하와 늘로 쪼개게 되면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늘 천자라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늘은 이제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형태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소는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또는 대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제로 이제 뜻이 있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 반면에 말과 말 사이의 관계나 기능을 나타내는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로 실제의 뜻은 약한 형태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립 형태소란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로 체험, 수식어, 감탄사 등이 있습니다. 의존 형태소는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로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 접사 등이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란 구체적인 대상 또는 대상의 동작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로 앞서 말한 자립 형태소인 체언, 수식언, 감탄사에다가 용언의 어간을 포함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형식 형태소란 형식적인 의미로 문법적인 기능만 표시하는 형태소입니다. 이는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늘이 푸르다라는 예문을 한번 같이 분류를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류 기준은 앞서 방금 설명한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인지, 의존인지, 실질인지, 형식인지. 하늘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 혼자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소이며 실질적으로 하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이면서도 실질 형태소입니다. 이는 조사로 혼자 사용될 수 없고 앞서 이제 형태소나 체언, 수식언 등에 붙어서 사용이 되며 형식적으로 문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이며 형식 형태소입니다. 푸르다 같은 경우에는 푸르라는 어간 부분과 다라는 어미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푸르는 형용사의 어간으로 혼자 사용이 될 수 없고 어미와 결합하여 사용이 되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푸르다라는 이런 파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입니다. 반면 형용사의 어미인 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용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의존 형태소이며 형식 형태소입니다. 다음으로 단어란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 혹은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로 띄어쓰기의 단위에 따라서 끊어지는 달, 해, 하늘, 책상과 같은 단어들이 있는 반면에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로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띄어쓰기에 맞춰서 책상, 하늘, 해 이런 단어들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 국어에서 단어란 이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조사인 은는이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을 배워봤으니까 형태소와 단어에 따라서 문장을 분석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동생은 어제 그 이야기책을 읽었다를 분석을 해보면 단어에 따라서 나눴을 때는 띄어쓰기 단위와 이제 조사까지 끊어서 동생은 어제 그 이야기책을 읽었다로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말의 단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동생은 어제 그 이야기책을 그리고
읽었다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이야기책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라는 형태소와 책이라는 형태소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나눠지게 되고, 읽었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감과 어미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형태소를 기준으로 문장을 분류하게 되면은 이렇게 더욱더 세분화되어 끊기게 됩니다. 이제 이 형태소들을 자립과 자립성에 따라서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라서 분리를 해보면, 동생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용이 될 수 있고 동생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입니다. 조사,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용될 수 없으며 문법적인 요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입니다. 어제와 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마찬가지로 혼자 사용될 수 있고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립 형태소에다가 실질 형태소입니다. 이야기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립 형태소에다가 실질 형태소입니다. 을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은과 마찬가지로 조사로서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태소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읽었다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읽었다는 모두 어감과 어미로서 혼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의존 형태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하였을 때 용언의 어감 부분인 읽 같은 경우에는 읽다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인 반면에 엇과 다인 선어말 어미와 어미 같은 경우에는 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용될 수 없고 형식적인 의미를 표시하고 있는 형태소로 형식 형태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태소는 단어보다 작거나 같은 단위로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가 되기도 하지만 보통 둘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책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이야기책이 하나이나 실질적으로는 이야기라는 명사와 책이라는 명사를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책으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었다도 마찬가지로 단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단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형태소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더욱더 세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예시인 돌다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태소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돌과 다리가 합쳐져 형태소가 두 개이나 단어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고 형태소와 단어를 기준으로 문장을 분석하는 것까지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